여러분은 오늘 또 한 번 생애 최고의 메소드 연기를 펼치셨군요. 분명 3번, 아니 4번은 만났던 사람인데 바로 코앞에서 마주친 순간 그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증발해버린 거죠. 혀끝에 맴도는 수준도 아니고 마치 태초부터 내 기억 저장소에는 그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주 하얗고 정갈하게 비워진 상태 말입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당신의 뇌는 초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몸의 각도를 살짝 틀고 누군가 제발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아니면 차라리 이 건물에 화재 경보라도 울려서 이 어색한 12초의 연극이 강제로 종료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 이름 지우개를 만성적으로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마음을 들여다본 제가 단언컨대 이름을 자주 잊는 당신은 결코 무례하거나 부주의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능이 부족한 건 더더욱 아니죠. 오히려 당신의 뇌가 지나치게 효율적이고 지나치게 뜨겁기 때문에 벌어지는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평생 당신을 괴롭혔던 그 지독한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실 겁니다. 반대로 이 비밀을 모른 채 계속 자책만 하신다면 당신은 소중한 인간관계마다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실수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베이커 패러독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똑같은 베이커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완벽히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단 1분 만에 잊어버리는 이 기묘한 현상 속에 당신이 왜 그 사람의 이름만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지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뇌는 무엇에 홀려 가장 중요한 이름을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는 걸까요? 분명 방금 통성명을 했는데 3초 만에 이름이 증발해버리는 현상. 이건 당신의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지금 풀 가동 중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병목 현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 뇌의 전두엽은 마치 축구 결승전의 미드필더처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상대방의 인상을 살피고 목소리의 톤을 분석하며 지금 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끊임없이 체크하죠. 내 손길이 너무 강하진 않았나? 지금 눈 맞춤은 적당한가? 같은 사회적 계산기까지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뇌가 대여섯 가지 일을 동시에 저글링하고 있는 아수라장 속에 상대방은 이름이라는 아주 작고 무미건조한 조각 하나를 툭 던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라고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철수라는 이름 자체는 뇌 입장에서 아무런 맛도 향기도 없는 무색무취한 데이터일 뿐입니다. 뇌는 이 데이터가 정말 저장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도 전에 당장 눈앞의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생존 본능에 밀려 이 포스트잇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당신의 뇌라는 비서는 지금 너무 바빠서 이름표 하나를 챙길 여유조차 없이 손님 맞이에 급급한 셈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 우리 뇌가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홀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단어는 단 한 번만 들어도 뇌세포에 문신처럼 새겨지는 반면 왜 유독 이름만은 기름칠한 미끄럼틀을 다들 빠져나가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심리학계를 뒤흔들었던 아주 기묘한 실험 하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도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 실험의 결과를 듣고 나면 당신의 건망증이 사실은 고도로 발달한 공감 능력의 부작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1987년 맥위니와 앨리스라는 심리학자가 수행한 베이커 패러독스 실험은 우리가 왜 그토록 이름 앞에서 무기력해지는지 그 명쾌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두 그룹에게 똑같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이 사람의 성은 베이커입니다 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 사람의 직업은 제빵사, 베이커입니다 라고 설명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며칠 뒤 직업이 제빵사라고 들은 사람들은 그 단어를 훨씬 더 명확하게 기억해냈지만 이름이 베이커라고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단어를 망각했습니다. 똑같은 베이커라는 소리인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연결고리의 유무 때문입니다. 우리들가 제빵사라는 단어를 접하면 하얀 밀가루, 고소한 빵 냄새, 이른 아침의 공기 같은 풍성한 이미지의 그물을 순식간에 짜냅니다. 정보가 뇌라는 바다에 닻을 내릴 곳이 아주 많다는 뜻이죠. 하지만 베이커씨라는 이름으로 들려오는 순간 그 단어는 아무런 맥락도, 감정도, 이미지도 없는 차가운 기후가 되어 허공을 떠돕니다. 뇌라는 효율적인 기계 입장에서 이름은 그저 뿌리 없는 두 표와 같습니다. 붙잡아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결국 당신의 뇌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의미중심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쓸모없는 껍데기를 버리고 알맹이를 취하려는 본능에 충실할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잊는 것이 단순히 무의미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타인의 삶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마주하는 어떤 풍경을 떠올려 보면 이름이 왜 우리 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지 그 가슴 뭉클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장례식장에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날을 회상할 때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아마도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침묵, 코끝을 찌르던 국화향기, 그리고 구석에서 숨죽여 울던 누군가의 젖은 어깨 같은 것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날 입구에 놓여있던 식순지에 적힌 활자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뇌는 그날의 본질인 슬픔과 사랑에는 온몸으로 반응하지만 그것을 형식적으로 정리해둔 종이 쪼가리에는 시선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름이라는 것도 우리 인생에선 바로 그 식순지와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나를 바라보던 눈빛, 함께 나누었던 대화의 온도 같은 것들이 장례식의 본질이라면 이름은 그저 겉면에 인쇄된 제목일 뿐이죠. 당신의 뇌는 지금 무의식적으로 아주 영리한 선택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보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뇌는 이름이라는 텍스트를 과감히 삭제하고 대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데이터로 변환해 가슴 깊은 곳에 저장합니다. 이름을 잊어버리는 당신은 어쩌면 타인의 거칠애보다 그 안의 진심을 더 빨리 읽어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껍데기보다는 알맹이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는 당신이 왜 유독 낯선 사람 앞에서만 서면 더 심하게 이름 블랙아웃을 겪게 되는 걸까요? 거기에는 당신의 따뜻한 성정 뒤에 숨겨진 참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치명적인 심리적 습관 하나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은 당신을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당신의 뇌를 마비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하죠. 과연 그 습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당신의 머릿속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바쁜 편집실로 변할 겁니다. 상대방이 자기소개를 하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정작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다음 대사를 고르고 있죠. 내 미소가 너무 가식적이진 않나? 방금 리액션이 너무 과했나?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실시간으로 자신을 검열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차례대기 효과, 넥스트 인 라인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내 차례가 오기 직전의 긴장감이 뇌의 수신 안테나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현상이죠. 사실 이름을 잊어버리는 당신은 남들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남들에게 완벽하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탈인 겁니다. 타인에게 결례를 범하지 않으려는 그 극도의 조심성이 역설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입력할 뇌의 여유 공간을 불도저처럼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자의식의 소음이 너무 커서 정작 상대방이 건넨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이름이 그 소음에 묻혀버리는 셈이죠. 결국 당신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몰입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상대방이라는 바다에 뛰어드는 대신 바닷가에 서서 자신의 옷매무새만 고치고 있는 격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을 모르는 상대방은 당신의 망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나? 하는 서운함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반전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름을 잊어버린 그 사람에 대해 사실은 이름보다 훨씬 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과연 당신의 뇌는 이름 대신 무엇을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걸까요? 상대방의 이름을 잊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싸늘한 정적은 사실 공포에 가깝습니다. 이름이 지워진 자리에 남는 건 당신은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날카로운 메시지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특히나 그 이름을 반복해서 잊었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존재론적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상담실을 찾는 많은 분이 바로 이 대목에서 깊은 죄책감을 고백합니다. 선생님, 저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차가운 인간일까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변론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망각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당신의 진심이 가짜라는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같은 분들은 이름이라는 텍스트를 읽는 대신 그 사람의 아주 미세한 특징들을 놀랍도록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말할 때 살짝 올라가던 입꼬리의 각도, 특정 주제에서 반짝이던 눈빛, 혹은 대화 도중 무심코 내뱉은 어린 시절의 상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에 서운해하겠지만 만약 당신이 이름은 잠시 잊었지만 지난번에 당신이 강아지 이야기를 하며 지었던 그 따뜻한 미소는 선명히 기억해요 라고 말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뇌는 사실 상대방을 데이터로 저장한 게 아니라 이미지와 감정으로 새겨넣은 것이니까요. 이름은 틀릴 수 있어도 그 사람의 본질은 틀리지 않는 것. 그것이 당신식의 독특한 사랑법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유독 이름이라는 단서에만 집착하며 우리를 평가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당신의 뇌는 남들처럼 평범한 저장 방식을 거부하고 이토록 까다롭고 예술적인 기록 방식을 택한 걸까요? 이제 우리는 당신의 뇌 구조가 가진 숨겨진 축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이 이름을 잊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머릿속이 남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지형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름을 잘 잊어버리는 당신의 뇌는 사실 결함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분들은 대개 고도의 맥락주의자의 확률이 매우 높죠. 이들의 기억 저장 방식은 백과사전식 나열이 아니라
수만 개의 선들이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거대한 군도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단순한 작업보다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서사와 분위기, 그리고 대화 속에 흐르던 감정의 질감을 입체적으로 묘사하는데 훨씬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3년 전 파티에서 만난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날 그가 입었던 셔츠의 독특한 색감이나 그가 농담을 던질 때 주변 공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놀랍도록 생생하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이름 대신 "아, 그때 고양이 구조했던 이야기 해주신 분 맞죠?" 라며 그 사람의 인생 한 조각을 꺼내놓기도 하죠. 이건 당신의 메모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이름을 적을 칸에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가득 채워넣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뇌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훌륭한 스토리텔러가 되거나 상대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지는 공감의 대가가 돼 잠재력이 큽니다. 비록 이름이라는 짧은 레이블을 붙이는 기계적인 작업에는 서툴지라도 그 레이블이 가리키는 대상의 본질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존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깊고 넓게 세상을 감각하는 방식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 같은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름을 잊어뒀다는 사실 하나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탓하고 계시진 않아요? 이제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네트를 벗어 던질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이 그토록 붙잡으려 했었던 그 이름이라는 것의 실체에 대한 아주 발칙하고도 해방감 넘치는 진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당신은 내일부터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보세요. 당신을 가두던 마지막 빗장이 곧 풀릴 테니까요. 결국 이름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름은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혹은 세상을 채 알기도 전에 부모님이 임의로 붙여준 하나의 기호일 뿐입니다. 그 소리 자체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영혼을 대변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무미건조한 소리 하나를 잊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람이라 낙인 찍으며 괴로워했을까요? 당신이 잊은 건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 잠시 빌려온 껍데기일 뿐인데 말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죄책감이라는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너무나 입체적으로 느끼느라 뇌의 용량이 꽉 차버린 다정한 맥락주의자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기계적인 능력보다 그 사람의 웃음소리와 그날의 대화가 남긴 감동을 가슴에 새기는 능력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름은 도구일 뿐이지만 당신이 간직한 그 사람의 결은 진짜 관계의 증거입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름을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그 이름을 당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미지나 강렬한 이야기와 억지로라도 이어붙여 보세요. 뇌가 싫어하는 무의미한 소리로 뇌가 좋아하는 생생한 서사로 변환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게 노력해도 또 잊어버린다면 그때는 당당하게 사과하고 다시 물어보세요. 당신의 이름은 잠시 놓쳤지만 당신이 들려준 그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남아있다 라고 진심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은 결코 결함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뜨겁고 조금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뇌를 가졌을 뿐이죠. 이름이라는 이름표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볼 줄 아는 당신의 그 특별한 시선을 이제는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이름을 잊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상대방의 영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화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오늘부터는 거울 속의 당신에게 이름 대신 당신만의 다정한 진심을 먼저 불러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토닥 심리학이었습니다.